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뉴스는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3일 동안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뉴스를 배경으로 각각의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배경에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판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사건인 만큼 와이드뷰 정치 분석 채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2부입니다. 보수 미디어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동아일보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현장 밀착 취재를 통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 벌어진 12시간 넘는 대치 상황을 조명하며 약 2,000여 표가 묶여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송파구 공무원이 총알바디로 쓰지 말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과 선관위 본부의 구조적 책임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가 선거 인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과거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실패라는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투표 기회를 박탈당한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 자체가 훼손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측이 투표 공정성이 깨졌다며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외신들의 비판적 보도를 함께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3부입니다. 같은 사안을 진보 미디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한겨레는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면서 사태의 심각성 자체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도의 초점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서울 재선거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재선거 주장은 사실상 철회됐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진정한 우려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재선거, 유리하면 침묵이라는 구도로 본 것입니다. 아울러 진보당과 정의당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내용도 함께 보도하면서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프레임에 빌미를 제공한 만큼 선관위의 행정적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큰 유감이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핵심 논지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실패이지 조직적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진보 미디어 보도였습니다. 4부입니다. 같은 사안을 보수와 진보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지 그 논리를 살펴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거나 오래 기다린 사태, 보수와 진보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봅니다.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이를 침해해야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적 대응과 선거 무효 소송까지 거론합니다. 사실 근접도 78점, 논리성 72점으로 투표권 침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나 의도적 부정이라는 암시로 넘어갈 때 근거가 약해집니다. 진보 진영은
행정 실패로 규정하면서 과거 보수 집권기에도 유사한 행정 오류가 있었는데 그때는 침묵했다며 태도 변화를 위선이라 비판합니다. 사실 근접도 75점, 논리성 74점으로 행정적 원인 분석은 나름 합리적이나 사태 자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 비판에 에너지를 쏟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국가 기준으로 보면 두 진영 모두 미달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 플로리다 투표 논란 이후 초당적으로 선거지원법을 만들었고 독일은 연방선거감독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구조적 문제를 시정합니다. 영국 역시 선거위원회가 당파와 무관하게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책임 소재를 밝히되 제도 개선으로 귀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는 정치 공세의 소재로, 진보는 방어와 역공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투표소 배정 기준, 용지 수량 산정 체계라는 본질적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결론입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어떤 정파적 해석과도 무관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고 진보의 행정 시스템 점검 요구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상대방 공격에 치중한 나머지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와 제도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를 지키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5부입니다. 이 보도 방식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단기적 영향부터 살펴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여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야당 측 개입 가능성을, 야당은 의도적 투표 방해 의혹을 각각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쟁 프레임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결과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행사를 보장해야 할 시스템이 흔들릴 때 피해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 없이 단기 공방에만 머무를 경우 유사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2000년 미국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이후 의회는 초당적으로 선거개혁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연방선거감독관 제도를 통해 행정 오류 발생 시 즉각 시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합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매체가 원인 분석보다 책임 귀속에 집중하는지, 사실 보도와 해석을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판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비교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와이드뷰 정치분석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